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인생 투자 우석. 체력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약해진다. 심신이 약화되면 약간의 공격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공격에도 화를 내게 되고 방어적으로 된다. 작은 불만에도 화를 잘 내고 조금만 성가신 일이 생겨도 짜증을 낸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한다. 이해하고 받아줄 체력과 마음의 여력이 없으니. 한마디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곧 실력이자 인격이란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육아도 결국은 체력 좋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충분히 노력했을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완벽을 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이나 상사에게 조금 더 힘을 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거나 피곤하지만 아이를 향해 한 번 더 웃어주는 일이 결국은 체력에서 나오니까요. 몸이 아프면 정신도 건강하기 어려워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요. 항상 이 둘의 관계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 내 몸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돌보는 게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체력과 마음의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미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신생아실 실험에서 등을 매일 10분 정도 쓰다듬었더니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걸 확인했다. 나도 아이가 초등학생 때까지 매일 아침 등을 쓰다듬어 주며 깨웠다. 이 손길을 통해 우리 아이도 부모의 사랑을 쏙쏙 흡수했을지 모를 일이다.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더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라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눈을 더 많이 맞추고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안아줄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정작 중요한 일들을 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아이랑 눈 맞추고 웃는다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도요. 차라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동화책도 읽어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잠을 재우는데 크면 클수록 그럴 일이 더 줄어들어요. 자녀들이 셋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 손에 머리를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저도 영감을 얻고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을 끄고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잠자기 전에 그때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많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매일 차곡차곡 이런 경험들이 쌓인다는 게 나중에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나 저에게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는 이야기다. 내 아이는 대야도 아니고 종지도 아니고 소주잔이다. 그릇이 작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부어도 채울 수 있으니 금방 만족하고 행복해진다. 아이가 기대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거나 몰아붙이면 안 된다. 대신 아이와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게 현명하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뿐이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격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은 세상에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경쟁에 지치고 시달리다 온 애가 집에서라도 마음 편하게 쉬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내일 또 경쟁하러 나갈 힘을 얻는다.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부모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처럼 안 된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고 싫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비교하고 야단치니 아이가 어긋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라 하면서 부모님이 감사해 하셨던 점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어느 작가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던 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라 였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욕심이나 기대나 강요가 없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부담 없이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기대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처럼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어렵고 이게 잘 생각처럼 안 돼서 누구보다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점. 그렇게 속상한 아이에게 비교하고 야단치면 와, 아이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진짜 안 하려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다 재능이 다양하잖아요. 관심사도 다양하고. 그럴 땐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추천하더라고요. 일테면 노숙인 무료 배식이나 세차장 아르바이트처럼 봉사활동이나 돈을 버는 일 같은 걸 해보게 하는 거요. 자식이 앞으로 고생스럽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일찍부터 고생을 알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설계도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이가 좀 못하더라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부모밖에 없다.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다. 조건 없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유혹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이내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호감 가는 사람이 꼭 지키는 두 가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 그리고 비호감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호감 가는 사람들,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된대요. 질투심을 피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 절대 자랑하지 말라. 특히 주부로 구성된 모임에서 자식 공부 자랑, 남편 직장 자랑은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잘 사는 시댁 친정이나 학벌 등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느낀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돈독해진다. 대부분 사람들이 진심으로 성공을 축하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뱀은 우리를 물어서 상처를 입히면 크게 기뻐한다. 아무리 저차원적인 동물이라도 타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다. 자랑하는 일이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파는 일이래요. 누구나 자식 공부 잘하길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순간 누군가는 속상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잘 됐을 때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래요.
아무래도 인간은 비교하기 마련이고 가장 가까운 대상이 비교 대상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잘 됐을 때 질투심을 이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칭찬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인격이 우리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깊이 있게 진심으로 사랑하면 인기 있는 사람, 호감 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